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덕수가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권한대행이 있죠. 뒤져보면 그렇습니다. 4.19 혁명 직후에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요. 대통령 당시 행정부 수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허정은 외교부 장관 직위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허정 권한 대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최규하가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고건 권한 대행이죠. 고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복귀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건. 그 다음이 황교안이었죠. 그러고 보니 꽤 많네요. 그리고 이 한덕수는 5번째 권한대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꾸 나온다는 것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한덕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를 권한대행으로 그냥 둬도 되느냐? 일단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바로 그 나쁜 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란 방조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냥 둬도 되나라는 의구심 지울 수가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한덕수가 이 새치 혓바닥, 그 요망한 혓바닥으로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우롱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을 노른자리에서 따뜻한 양지만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과 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도 되느냐. 게다가 지금 한덕수는 내란을 방조했다는 혹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왜 탄핵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란 때문이죠. 물론 그 외에도 숱한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내란 때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이 내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상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복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내란밖에 있는 게 아니죠. 숱한 탄핵 사유가 쌓이고 쌓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임성근 사단장, 그 경로 사건, 최수근 상병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만 해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케이스로 조국 대표는 지금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뭔데? 윤석열은 그럼 빠져나간다고요? 어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확 그냥 어느 놈인지 아갈통을 짓이겨버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과연 그냥 둬도 될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공언을 한 걸까요? 현재 한덕수는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향후에 이 국회와 또는 여야 그리고 정부 이들이 함께 협의체를 가동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데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덕수의 행보를 보면 마치 신임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이 돼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것처럼 착착 순식간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다고 하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한덕수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죠. 누가 봐도 본인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지어 경호대까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국회의장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글쎄, 사태가 워낙에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왠지 이자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 기다렸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까지 했답니다. 이거 참, 대통령 권한대행 안 시켜줬으면 울 뻔했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하는 행보를 보면 신임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국정을 장악을 해버리는 상태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저는 지금 마음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는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음모,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심지어 그래서 내란 리스크니, 탄핵 리스크니 라는 말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핵 리스크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지금 한덕수가 입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참 뻔뻔스럽게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을 해버리고 있네요.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걸 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덕수를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덕수는요, 본인이 계엄령 선포에 반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느냐, 반대한다는 용어를 썼느냐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 못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비상국무회의, 이 비상국무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그 입 밖에 낸 사람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외교부 장관 조태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관료 중에서도 반대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큰일이 난다. 외국 투자가 갑자기 끊길 것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한다라는 말은 끝끝내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의 당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의 경우는 더 탄핵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윤석열보다 먼저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한덕수였습니다.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이 다음 차례는 한덕수였을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까지 탄핵이 당했다면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상황이 그러한데 다행스럽게도 그 직전에 윤석열이 탄핵당함으로써 한덕수는 자신이 탄핵당할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이 국법상의 행위가 진행되는 문서는 관계장관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하는 그 보고문에도 반드시 국무총리의 부서 서명과 국방부 장관의 서명과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서명,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명을 거부했느냐? 아무도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명을 거부 안 했다면 그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내란을 일으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아무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못 피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아무리 작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권한대행이 않는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게다가 지금 한덕수는요, 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한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관계 장관들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부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한 장관들은 다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안 받은 사람이 누구? 한덕수예요. 한덕수만 좀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나중에 이 사람 분명히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보건대 국무위원들보다 더 가담 정도가 강한 것이 한덕수입니다. 자, 이런 자가 과연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아무리 소극적이었고 어쩔 수 없었고 자기는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었다 하더라도 아니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인 못하겠습니다. 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지금 법무부의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이 개최한 계엄령 관련 회의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도저히 여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사표를 내버리잖아요. 윤석열은 결국 그 사람 사표를 수리를 했대. 개새끼지 개새끼. 개새끼지 개새끼. 예? 탄핵당하기 직전에 법무부 감찰관, 계엄에 반대한 법무부 감찰관을 해임을 해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사람도 저는 이 계엄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 불법입니다. 라고 사표를 내는데 국무총리가 반대한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엄령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딴 소리나 했다면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권력자 앞에 힘이 센 사람 앞에 굽실대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민주당이 기세를 잡았으니까 민주당한테 굽실거리는 듯한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바로 이자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도 이런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르겠어? 본인이 더 잘 알지? 그런데 알고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한덕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절대 믿으면 안 되고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 아니 한덕수 잘라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덕수를 탄핵했거나 한덕수를 내쫓았을 때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할 사람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대가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게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무총리 다음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인 거죠. 자, 그러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정부조직법 제26조.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에 행정각부를 둔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참 그러네요. 이게 법률이 정한 행정각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으면 기획재정부, 그 다음은 교육부, 그 다음은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 나간다는 겁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원래는 우리나라 법률 이게 정부조직법에 부총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총리 제도가 있으면 부총리가 대행을 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국무총리, 2번이 부총리. 우리나라 부총리는 통일안보 분야의 부총리. 그러니까 보통 통일부 장관이 이것을 맡죠. 두 번째는 경제 분야 부총리.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 부총리. 이렇게 3명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부총리가 3명 정도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부총리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 제도를 없애요. 제가 볼 때 이 부총리 제도 없애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냐? 자,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부 장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등을 부총리라고 기재해 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이가 부총리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 위법이에요. 사실 이것만 봐도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충분한 겁니다. 법률로서 부총리 제도를 없앴는데 법률이 없는 부총리를 떡하니 앉혀놨다는 거, 이거 법을,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탄핵 사유임에 포함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과연 이 자리를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요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뭐 한덕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요 단계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나가리 된다면 두 번째 순서는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최상목이 오히려 반대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최상목, 이조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상목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이 태도가 되게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최상목 같은 사람은 과거 이 미르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박근혜 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부총리가 된 겁니다. 윤석열이 사실상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이 윤석열이 만든 정권에서 부총리라고 있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박근혜면 박근혜, 윤석열이면 윤석열, 적폐에 충성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 다음이 이주호입니다. 어떤 분은 이주호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쁘냐? 저는 이주호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주호가 누굽니까? 예, 이명박의 가장 가까운 관료입니다. 이주호가 이번에 교육부 장관을 한 게 두 번째죠. 이주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명박과 관련해 가지고도 현재 당시 수사를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의료 대란에서 이주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몇 달만 개기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든 뭐 하든 수능 시험 때까지만 개기면 몇 달만 개기면 된다. 자,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년도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은 지금 대폭 늘려놨는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심지어 의대생들 상당수는 이번에 다 자퇴해버리고 비어있는데 이들을 다 복귀시켜가지고 교육시킬 경우 이 혼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다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대생들 전부 다 유급되거든요. 유급되는 의대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유급을 안 시키고 하려면 결국 내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달을 누가 냈냐고요? 이주호가 냈어요. 근데 이 이주호를 부총리에 앉힌다고요? 와.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과학기술 장관. 이 사람이죠. 과학기술 각종 R&D 예산 작살낸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인들로부터 최대의 적이라고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조태열까지 외교부 장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몇 명을 잘라야 됩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다 탄핵 사유도 다 일일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명씩, 골치 아파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윤석열 탄핵을 했는데 장관들까지 줄줄이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참. 그러니까 쓰레기들만 가지고 내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쓰레기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권한 대행을 앉혀야 되는데 정말 난감해.
한덕수 자른다고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야. 자, 그렇다고 제대로 된 인물 나올 때까지 계속 자를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몇 달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가자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덕수를 지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다. 아씨, 진짜 인간 없네. 차라리 이때 누군가 총리나 국무총리를 누가 후임 국무총리를 누가 지명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자,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또 국힘당 쪽에서 반대를 하겠죠. 이래저래 참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덕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 박근혜 때도 있었죠. 박근혜 우리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황교안이 권한대행 하는데 다들 열받았어요. 황교안 이 새끼는 그동안 뭐 했냐고. 박근혜가 국정농단 할 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게끔 사실상 많은 도움을 준 게 황교안이다 라고 안 했습니까? 자, 그래서 황교안 이놈부터도 사실은 국정농단의 방조범으로 보고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 돌려보세요. 황교안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황교안을 날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 향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문제가 돼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이 되고요. 당선자 시절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랑 똑같아요. 당선자 시절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임명까지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임명해 놓으면은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이게 순탄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순탄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진행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한덕수 데리고 가야 돼. 제가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한 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을 어떻게 보면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수도 있어.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겪었던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거야. 와,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한덕수를 데리고 갈 생각하니까 깝해 진짜. 그런데 얘를 날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하나도 없어. 또 깝깝해.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겁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를 그냥 뒀을 때 국힘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국힘당은 아마 너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 우리 쪽에 협조해. 국힘당과 협조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이미 그런 식의 행보를 시작하고 있죠. 와, 자, 답답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한덕수한테 너 후임자나 아니면은 부총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최상목 같은 사람을 퇴임시키고, 최상목 대신에 우리가 입맛에 맞는 어떤 사람을 부총리에 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물러나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그렇게 제3의 인물을 앉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진행을 하려면 국힘당 쪽의 협조가
그것도 필요해. 안 그러면 또 국힘당 이거 가지고 또 지랄 발광을 떨걸, 또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 간다고 지랄 떨걸. 아 진짜 예,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논란, 이 논란에 결국에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대표 혼자 다 져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특히 조중동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탄핵을 시킨 게 지금 끝이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도 남아있고 대통령 선거도 남아있고 하는데, 자, 이 정치적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그래 그냥 한덕수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요. 아마 이 결정 내리는데 이재명 대표도 골머리 많이 썩었을 겁니다. 속으로 되게 울끈불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짜증나네요. 그죠? 하지만 한덕수가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힘을 갖춘다거나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는 이미 내란죄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혐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한덕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되었을 때 한덕수가 지 마음대로 설치지는 분명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차하면 한덕수를 내쫓을 수도 있죠. 바로 탄핵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이 법이 지금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법을 한덕수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우리는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가 깽판을 부렸을 때 탄핵 안 할 거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답 안 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핵 카드를 안 꺼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못 하겠어요. 이미 권성동이가 뭐라고 하고 있다? 예, 한덕수 보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죠. 여기서 한덕수가 아마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 권한대행의 권한은요, 현상 유지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한대행은 보통 헌법적으로 볼 때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임시적 조치가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이 임시적 조치에 대응하는 권한대행은 반드시 뭐만 해야 한다? 현상 유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리예요. 법리의 기본은 현상 유지입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같이 적극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탄핵이 된 이유, 윤석열이 탄핵이 된 이유도 결국에는 국회와의 갈등 때문인데, 이 국무총리가 국회와의 갈등을 벌인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권한대행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황교안 때 나왔던 얘기인데, 권한대행을 실은 대통령이 날아갔을 때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는 방안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있죠.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보통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부통령은 보통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미국의 제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지금처럼 탄핵을 당한다든지 혹은 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 권리 상태가 되면은 부통령이 그냥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그 지위가 뭐냐? 행정부의 그 2인자, 바이스 프레지던트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뭐 미국 상원 의장입니다. 미국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체어맨 오브 하우스, 상원의 의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장이에요. 상원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 황교안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우리도 빨리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 국회의장이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논의가 올바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우원식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부분 계시는데 그거 웃자라고 그러면 웃자 자꾸 우원식까지도 못 믿으면 아니 우원식 그렇게 아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기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 윤석열 그 장관들 걔네들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참 답답하기 그럴 데 없습니다. 예, 이럴 데 없습니다. 한독수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뭐 더 물어볼 거 없이 명백한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한독수를 내쫓으려고 보니 이 참 뒷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인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법률과 관련된 얘기, 특히 헌법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게 되는데, 참 이런 썰을 풀 때마다 저 역시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헌법이 꽤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이런 때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고 이 숭숭 뚫린 구멍을 왜 메꾸지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00RE님께서는